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3개의 기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 침체를 더 이상 이제 묵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취임 후에 처음으로 건설 투자, SOC에 대한 투자 방안을 밝혔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CJ엘로 인수 승인이 좀 지연이 되면서 LG유플러스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고 SK텔레콤은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CJ헬로의 인수 승인이 왜 지연된 것이지, 그에 따라서 SK텔레콤이 어떤 이득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힘이라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의류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건설 투자 방안을 밝히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부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제 국내 경제 성장률 위축에 좀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이 되다 보니까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보강하겠다라는 안을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예산이 50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기에 대한 부양책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그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건설 투자 내용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투자가 생각만큼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만 해도 건설 투자가 이제 50%대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 기여율이 높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마이너스까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여주기식 투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4대강처럼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그 토목공사, 그래서 실적을 내는데 좀 집중하진 않겠다는 부분이고, 주거 공급이라든지 광역 교통망 같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보수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에도 주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 2020년에 SOC 예산 정부안을 봤을 때요, 국토부 생활형 SOC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조 원 정도 예산에 이제 내년에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타 면제 사업이 한 18배 정도로 이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되게 됐을 때는 그 공사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율을 낼지 이런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빠르게 SOC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대도시권 버스 지원과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 노선에도 내년에 예산이 500억 정도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가 SOC 예산을 대규모로 쓰려고 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시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시기에 공공 투자가 버팀목 역할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작년 추경 때 SOC 예산이 예상보다 이제 적게 편성되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내년 SOC 예산은 늘었지만 그 효과는 빨라야 내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 감소 원인인 주택사업 규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도 지금 예정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규제 일본도인 부동산 정책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느냐. 쉽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시킬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한번 보자면 그동안 이제 국내에 있었던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를 비롯한
비롯한 민간 부동산 규제책은 그대로 두고 정부는 SOC 예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이제 정부의 SOC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는 민간과 정부가 합동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그때 가서 성과가 나는 것이지 정부만 SOC를 투자해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양에는 민간 투자 확대가 보증이 돼야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나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번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고요. 건설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기에도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CJ헬로 인수 승인이 이제 지연되면서 LG U+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추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은 그 KT와 KT 스카이라이프가 30%대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와 CJ 헬로가 2, 3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30%대임에도 불구하고 2, 3위 모두 10%대죠. 그래서 지금은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구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U+가 CJ 헬로와 합병을 추진하고요. SK 브로드밴드가 T브로드와 합병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점유율을 보시면은 KT 스카이라이프는 30%로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LG U+ 연합이 24%, SK 브로드밴드 연합이 23%로 삼각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LG U+와 CJ 헬로가 가장 먼저 합병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했었어요. 그에 따른 기대감도 LG U+에 반영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실제로 공정위에서 이 결합심사 합의를 유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유보한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 그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합병 심의를 한 뒤에 병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U+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그 교차 판매 금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LG U+와 SK 브로드밴드의 합병에는 교차 판매 금지 조건이 각각 붙었어요. 그래서 CJ 헬로 유통망에서 LG U+ 상품을 팔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건의 경우 양측 모두 각자 상품만 파는 교차 판매 금지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사 모두 교차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는 양측 모두 교차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SK텔레콤이 약간 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취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텔레콤 측에서 이 부분에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차 판매 금지 조건이 LG와 SK에 좀 동등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라는 이의 제기를 하고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 모두 형평성 있게 곧 교차 판매 금지 조건이 제거될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선 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차 판매 조건이 이제 제거가 되게 되면요.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취하게 돼요. 현재 지금 T브로드와 SK 브로드밴드는 IPTV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교차 판매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LG U+와 CJ 헬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차 판매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SK텔레콤이 우위에 설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LG U+ 주가 하락, SK텔레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염두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제 17면 기사인데요. 스마트 공장의 힘, 의류연 2억장 척척이라는 기사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은 바로 한세실업입니다.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재단이나 봉제 등에 있어서 사람 손길이 안 가고 불량률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보통 이제 의류업체 같은 경우 불량률을 4% 이하로 막으면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불량률을 1%대에서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량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 자동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가 높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행거 시스템도 도입을 한 부분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각각 작업자 앞에 이제 행거가 하나씩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업자마다 이제 그 작업 진행 속도가 다르게
차이겠죠. 숙련된 작업자는 조금 더 빨리, 미숙한 노동자는 조금 더 늦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각각 앞에 놓인 행거에 쌓이는 옷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쌓이는 옷을 능숙한 작업자 쪽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작업 효율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그 사측에서 밝혔을 때 자동으로 옮기는 행거 시스템만으로도 3%가량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공정에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면 기존보다 생산성이 30% 이상까지도 향상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한세실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 공장에서 도입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기업이 성장면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한세실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감소를 했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87%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미국 스포츠 의류 시장이 연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혜도 한세실업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세실업의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주가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금요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밤에는 그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초안에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경기 민감주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